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보통 우리가 수업을 10분 전에 마이크 테스트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미처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문천상의 정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문천상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는 조금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작품조차 인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정기가가 유명해서 이런 게 이제 알면은 좋겠는데 오늘 이제 정기가의 전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문학사에서 어, 정기가처럼 긴 작품을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게재를 하면서 다루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책에서도 생략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 책에 언급되었듯이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짧게나마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5언으로 되어 있죠. 5글자가 한 줄을 이루고 이게 쭉 갑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게 지금 챕터가 지금 스크립트 총 4개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지 될 정도로 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 그 번역문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근데 번역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정기가 먼저 이것을 쓴 문천상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이제 송사를 하는데 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민파 그래서 이제 애국적인 어떤 심정을 노래한 그런 시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작품조차 이제 다루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을 추모하는 사고라는 다른 시인의 작품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원래는 그 작가의 의도는 아마 이제 문천상의 작품을 다루고 싶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기니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저자의 의도대로 한번 이걸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문천상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애국자로 유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북송에서 이제 남송으로 내려가면서 그죠? 빼앗긴 조국에 대해서 노래를 한 여러 유명한 문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신기줄 나중에 이제 그 사람도 나올 거고, 유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열혈 그 남아의 기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기가라는 제목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기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육아 사상에서 기를 많이 중요시 여기죠.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첫 줄에 바로 나옵니다. 천지에는 올바른 기운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강과 산이 되고 해와 별이 되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이 기가 제대로 이제 되는 여러 형태 중에서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을 맹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아적인 사상 그거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기가 제대로 돌아야지 나라 전체가 어, 맑고 안정되고 조화롭고 이런 시절이 계속 될 건데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가 흐트러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를 바로 잡아서 세울 수 있는 영웅들이 나타나서 결국 이제 이 기가 바로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누가 있었고 어떤 나라에는 누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사람이 가끔씩 나올 거예요. 예,
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엔 이제 모를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어디 예 제갈량의 출사표가 나오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가 크게 한번 흔들리면서 혼란의 상황에 빠졌을 때마다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어, 길을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계속 나왔다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갈량 얘기까지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길을 한번 바로 세움으로써 어떤 일을 했냐면은 어떤 때는 강 건너 삿대가 되어서 그 강계함이 오랑캐를 삼킬만 했고, 혹은 역적을 치는 철퇴가 되어서 역적의 머리를 깨트리기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울분을 이런 식으로 역사에서 그 어, 예문을 찾으면서요. 자기의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랑캐라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말을 잘 쓸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민족에 의해서 북쪽 땅을 뺏겼으니까 그죠. 그 울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어떤 바른 기가 중요한데 근데 지금은 과연 어떻는가 지금 과연 어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삼강도의 그러니까 유교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바른 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인 원칙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어지러운 때를 만나가지고 지금 보면 막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두운 방에는 귀신불만 껌뻑거리고 있고 하늘이 정말 캄캄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와 기린 그리고 닭과 봉황 원래는 이게 워낙 뒤에 나오는 기린과 봉황이 걸출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재주를 발휘할 수 없이 왜냐하면 이제 기가 한번 크게 흐트러져 가지고 그걸 한번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뛰어난 인물들도 다른 뛰어나지 않은 그 평범한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는 자기의 재주를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이 보면 이제 굉장히 도랑 속의 뼈다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뛰어난 재주와 힘이 있어도 제대로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화병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두 번 더웠다 춥는 동안 그러니까 만으로 2년이 지나가면서 화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막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점점 그래도 이제 몸과 마음이 회복은 되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현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살다가 왔겠죠. 북쪽에 있다가 왔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공간에서 그 새로운 공간에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적응이 되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그 역사를 계속 되짚어 보면서 그 유가적인 어떤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길을 바로 세워서 자기가 이제 어떤 어, 이민족의 이민족한테 이제 점령 당해 있는 북쪽을 다시 수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 그러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책을 읽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문인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꿋꿋이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상을 끝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가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유가적인 사상에 대한 요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힘이 없어서 사실 북녘 땅을 뺏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오히려 유가적인 마인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마인드로 보면은 상당히 좀 그냥 뭐 헛된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북송, 남송 교책이었죠. 이때 제일 중요한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식으로 밖에 자기의 어떤 어,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가 마치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지난번에 사령파를 못했기 때문에 사령파, 강호파, 유민파, 유민파라고 하면 방금 말한 이제 문천상 말고는 할 얘기도 없고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시를 마치고 송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A조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 사령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네 사람인데 영가 지방 출신이고 호가 전부 이 영자로 끝나기 때문에 사령파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특징이 전부 섭적 혹은 이제 엽적이라고도 해요. 이 스승이 또 그러니까 이제 동문 수학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어, 한 명이라도 딱 집어서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령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것만 알고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강조는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이제 사령파의 전체적인 특징은 조금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강서시파 하고 이제 맞물려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다윤 학생이요. 보면은 이 사령파는 어떤 시파의 유풍에 반대를 했거든요. 어디입니까? 강서시파입니다. 그렇죠. 강서시파의 유풍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서시파 지난번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황정견을 필두로 해서 그 황정견의 세 가지 어떤 실온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황곤 탈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강서시파의 유풍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보에 치중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억세고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요체라고 해서 약간 어, 원래 쓰던 작법에서 조금 다르게 그죠? 그렇게 해서 신선한 느낌을 주려고 하기도 했고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강서시파가 주류였는데 여기에 반대를 한 거예요. 사령파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특이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령파는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당, 만당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신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합하고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김나연 학생 누구입니까? 가도입니다. 네, 가도하고 요합.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강서시파 유풍을 반대했는데 가도와 요합의 시작범을 선언했다고 하니까 강서시파하고 조금 다른 시의 작법이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신한 기분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도하고 요합은요. 어떤 것을 좀 안 좋게 생각했냐면은 정고를 많이 쓴 걸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고를 안 쓰니까 청신한 느낌을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아정하게, 그러니까 뭔가 우아한 느낌의 그런 시를 썼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패단에서는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김나은 학생이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유미주의입니다. 네, 유미주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가도하고 요압이 만당에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만당하고 오대의 사조는 시 사조는 유미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조대가 끝나갈 때는 항상 유미주의, 태폐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담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자기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만 하는 것, 그죠? 그게 심해지면 태폐주의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가도와 요합이 그런 느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령파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강호파, 이 강호파는 강호시파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파들이 또한 이제 강서시파하고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강서시파는 낮은 벼슬을 일지언정 주로 이제 벼슬을 한번 하고 나중에 그 어디든 뭐
그 은퇴해서 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강호시파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뭐 벼슬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시인들의 작품은 거의 초기부터 그 자연 전원을 노래한 시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인들의 어떤 그 작품들의 특징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제 특성을 취해서 강호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강호에 숨어서 시를 주고받으며 술과 자연 속에 모든 것을 바친 그런 시인들이라고 우리 책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강호파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 사람들의 작품이 강호집이라는데 같이 이제 전부 게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호가 와서 강호파 혹은 이제 하나 더 붙여서 강호시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강호시파의 유래고, 강호파에는 유명한 시인들이 있습니다. 강기가 일단 유명하고요. 그리고 유극장도 유명합니다. 대복고도 앞에 나온 이제 사령파 시인들에 비하면은 유명한 시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유명한데 그 유명한 하기의 정도는 앞에서부터입니다. 강기는 정말 그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시인이었고요. 유국장은 이제 그 소식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예, 유명하고 대벽고도 시는 잘 쓰긴 잘 썼습니다. 강기는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김다은 학생. 네, 강서시파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 사람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 이 강기도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강서 시파에서 출발을 했어요. 태어나 보니 강서 시파인 거예요, 주위에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의 시의 경지를 개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우리 강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국장하고 대복고는 김미래 학생, 어떤 시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유규입니다. 그죠.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소동파 이런 사람들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자, 이래서 강호시파 얘기가 끝났고요. 자, 이제 문천상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죠? 만국을 한을 노래한 신 유민파. 근데 이런 거 좀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 유민파라고 따로 이렇게 예, 뭐 예, 중국 사람들 특징이 막 분류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유민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정기가는 했고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사고라는 시인이 좀 시를 써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글을 쓰다, 그죠? 문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천상의 호입니다. 이 호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문자는 그럴 문자인데 이게 이제 문체라고 해서 원래는 무늬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늬가 곁들여진 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후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산권이라고 유고 시집이 나옵니다. 그 문천상이 죽고 그때쯤 해가지고 문산권이라고 해서 문천상 시집이 나오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이거를 이제 이 시를 써가지고 붙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시를 썼을 때는 이미 문천상은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전에 김미래 학생 했죠. 그러면은 김민정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hun백이 말리 저편으로 날아가 천지를 사이에 두고 유명을 달리하셨네. 돌아가실 때 공을 따라 죽지 못했으니 살아있어도 이 생명 없는 것 같네. 일편단심 전혀 변함없어 그분의 피벽혈로 이미 먼저 변했네. 아무 곳에서나 눈물 뿌릴 수 없어 나는 지금 이름과 성을 바꿔 살아가고 있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크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사모했던 그 대학자이자 그 충신이었던 이 문천상이 유명을 달리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나는 지금 이름과 성을 바꿔 살아가고 있네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북송에서 남송으로 그죠? 나라를 잃고 넘어왔으니까
그걸 빗대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나라를 잃었으니까 도저히 자기가 이제 예전의 어떤 자기하고는 자기의 그런 심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송사의 문학적 지위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선 송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잠깐 미처 오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요. 우선 우리 이제 송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주하고 시주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우선 송사로 넘어오기 전까지를 보자면은요. 사가 생성해가지고 발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역사를 지금 우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당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그 두보 나올 때, 그죠? 성당이면은 그 200 있을 때였는데 그 이후에 저기 뭐야 그 난이 일어나고 그 안록산 사사명을 난이 일어나고 그때입니다. 그죠? 그때 이제 사가 특히 이제 민간사를 위주로 발달했는데 이 어느 시대에 이르면은 주류 문학의 지위를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김민주 학생 어느 시대입니까? 만당 5대입니다. 그쵸. 그래서 중당 다음이 이제 만당이거든요. 만당하고 그 다음 시기가 이제 5대인데 이때 되면은 특히 이제 이 중당 때는요 문인들은 몇몇 사람만 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실 사에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이제 그 일반 평민들 위주로 이게 창작이 되다가 중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당 5대 되면은 그 중요한 작가들이 이 사를 많이 작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주류 문학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에 김종헌 학생 어떤 시대에 이르게 되면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로 발전하게 되지요. 송대입니다. 그렇죠. 송나라 때 되면은 이게 이제 사가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 네.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전에부터 계속 조금씩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를 조대하고 묶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 한부, 그죠? 그 전에 또 뭐가 있긴 있었는데 한부부터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악부시, 그죠? 그리고 당시, 그리고 송사, 원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송대는 무조건 사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송대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 사실 그 다음 문장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요. 1호 학번 김준성 학생. 그래서 예, 모든 곳에서 누구의 사를 노래했습니까? 유형입니다. 그죠. 유형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는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유행가 가사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 이유를 오늘하고 특히 이제 다음 시간 초반부에 제가 아마 유형의 그 사를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에는 도저히 다룰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채팅에 뭐가 들어와서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건 언제든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의 향유 계층을 보자면요. 아주 다양한 계층에서 즐겼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8학번 김준성 학생 어떤 사람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왕부터 그죠? 예, 기까지. 제왕부터. 그죠? 그래서 제왕, 귀족, 문인, 승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그죠? 굳이 따지자면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종교인들 그리고 이제 기녀들 이 밑에 더 다른 계층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노동하는 아주 천민 계층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중에서 민간까지 이런 계층과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즐겼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그 민간 문인사를 쓴 사인은 유영이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글쓰기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서 문득 이제 조금 어려운 어떤 어휘를 맞닥뜨릴 때가 있고 우리 책에도 조금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거 사율, 사조, 사패 이 세 가지고 궁조부터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선 사는요. 평측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측은요. 고체시에서 약간 느슨하게 남아 평측이 있다가 근체시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평측이 까다롭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율시 가게 되면은 되게 이제 시법을 딱딱 지켜야지 안 그러면 이제 조금 율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의평측은 그나마 규칙이 까다롭지 않아서 좋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측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요 사율이라고 해서 사의 율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율을 다른 말로 경률, 음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을 뭐냐면 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율 붙이다 할 때 그 율자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앞에는 사의 운율이니까 사율이라고도 하고 어떤 딱 정해진 격식이 있는 어떤 그 운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률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 음을 따져서 본다는 차원에서 음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율, 경률, 음률 나오면은 이게 결국은 사의 율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사의 평측이 고체시하고 비슷해서 이제 근체시에 비하면은 까다롭지 않다는 거지 평측이 없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율을 보면은 어떤 글자의 수 자체를 일정하게 딱 고정을 하고 마치 여러분 한국의 시조 있잖아요. 시조가 45자로 한 수를 고정시키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변격은 보통 46에서 48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설시조는 더 많이 변하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는 딱 일정하고 근데 우리나라 시조에는 없는 평측을 붙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어 언어의 특징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평성, 측성으로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언어적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측을 이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의 그 아주 규칙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수는 웬만하면 지켰고 평측도 중시할 정도로 이 사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조라는 건데요. 이 사조라는 말은 사패란 말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봤을 때 그 제목 있죠. 사실은 그 제목하고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부제를 특히 붙여가지고 이 사자하고 다르게 이제 어떤 제목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사조다, 사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개의 수어의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사조 안에서요, 궁조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궁조라는 것이 악곡의 악조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락의 고조 장단을 지시를 하는데 어떤 때는 빨랐다가 어떤 때는 조금 이제 느려졌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 하나의 사패, 사조 안에 약간씩 변할 수 있어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는 사조, 사패는 제목으로 드러나는데 이거는 이제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전해지는 것은 그 이제 그 문학적인 어떤 성격만 보고 그 차원에서 이제 제목으로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그 음악적인 성격을 파악하려면 이 궁조까지 들어간 그 악보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있긴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전문적이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이제 글쓰기 할 때 여러 참고 도서를 읽다가 이런 어휘들이 나오면은 어떤 뜻인지는 뭐 이 정도에서 대부분은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요. 이 사조 사패가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를 지을 때 먼저 하나의 사조, 그러니까 사패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조 뭐 많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많았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100개가 넘습니다. 이 여러 사조 사패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쓰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약간 좀 부드럽고 여성적인 내용인가 아니면 좀 강렬한 어떤 느낌의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게 선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단 말고도 어떤 그 애락, 조성 이런 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아름답게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살펴가지고 사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조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은 혹은 이제 소리와 글이 어긋나거나 혹은 이제 아름답게 들리는데 잘못이 있거나 혹은 곡 이름하고 전통적인 작법이 합치하게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뭔가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들이 사조 선택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선 이제 송사 작가가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송 초중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죠, 그죠? 이때 보면 전체적으로요. 완약사가 먼저 문단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만당하고 오대의 어떤 그 화간체적인 기풍 그런 것들 그대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만사라고 해서 약간 길게 쓰는 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만사는요. 완약사하고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달라요. 이 완약사는 호방사하고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만사는 다른 개념이 있어요. 소령이라고 해요. 이거는 긴 사, 소령은 이제 완약사는 대부분 이제 여기 이때 작성된 게 소령이라고 짧은 길이의 작품들인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특징이 북성 초중기 때 특히 이제 가장 초기에는 소령 형태의 완약사가 유행을 했는데 지나면서 만사가 나오고 그리고 만사 조금 뒤에 이제 호방사가 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작가들은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작가들입니다. 구준, 한기, 송기 이 세 사람 제외, 구양형까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말 중요한 작가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완약사의 이조의 손리동 학생, 네, 구양형 말고 송초에 어떤 작가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후주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황제입니다. 예, 손리동 학생 안 왔으면요. 손욱결 학생이 네, 왔습니다. 예, 손리동 학생 왔어요. 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쭉 있는데 이 되게 유명한데요, 이 사람. 중국에서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욱입니다, 이욱. 예, 오늘 이후로 꼭 알아두세요. 후주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그 나라를 뺏겨가지고 유폐당한 채로 몇 년 못 살고 울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약간 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데도 그 약간 그 잔치 같은 거 하고
시사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문학적인 소질은 탁월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기를 잘 만났으면은 좀 더 좀 비극적이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어요. 황제이긴 했는데 나라를 뺏긴 황제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그 초반의 삶하고 후반의 삶이 극도로 이제 명확하게 달랐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송초에 이웅 구양형 말고 조금 지나면 이제 송나라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손욱결 학생 누구입니까? 안수입니다. 아, 네, 이 사람은 중요해요. 그 나중에 그 아들도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완약한 소령을 쓴 대표적인 사람인 겁니다. 구양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안수, 구양수 다음 세대에 또 유명한 사인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사람도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손주민 학생 누구입니까? 범중엄입니다. 아, 네, 예, 그쵸,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명한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화관풍사의 최후 작가 이 화관풍이 5대 때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만당 5대. 그래서 이제 완약사풍, 그러니까 완약한 그 품격을 다른 말로 화관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교재에서 화관풍사의 최후의 작가라고 딱 규정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신수경 학생. 안기도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 안수, 안기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제 이 이후로는 좀 다른 경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화관풍 그러니까 이제 완약한 품격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요, 조금 길게 쭉쭉 늘어 쓴 살을 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유형이 있고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앞선 세대에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 신혜령 학생 누구입니까? 장선입니다. 아, 네, 그쵸. 예. 예, 이거 제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예, 실수가 나왔네요. 어쨌든 여기에 장선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 장선이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어떤 흐름을 딱 바꿔놨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장선 유형의 작품은 오늘 최소 한 작품씩, 유형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2작품을 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방사는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완약한 기풍에서 호방한 기풍으로 넘어가는데 이럴 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소식, 그쵸? 몇 사람 더 있는데 이제 소식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북송 말기에는요, 또 이제 뭔가 좀 달라집니다. 예. 제일 유명한 사람 역시 주방언인데, 근데 앞뒤로 예, 주방언인데 이제 그 뒤로 진관이나 이청조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때도 이 주방언, 진관 그리고 이제 이청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유명한 사인들이에요. 지조예요. 이상호 학생. 주방언 같은 경우에는 사의 음률을 중시했고 작구의 정년을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총체적으로 사를 어떻게 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집대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론적으로 사를 한번 완성을 한 사람입니다. 음률을 중시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음률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전개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의 집대성이 없으면은 음률을 중시했다. 자꾸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사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서 작구의 정년, 그러니까 이전에 그 시 얘기를 할 때 막 한자 항구의 표현에 정년을 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사패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는 사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딱 한번 정리를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패에서는 글자 수를 몇 개로 하는 게 원칙이고 형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범으로 딱 세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의 집대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특히 무엇을 중시했습니까? 이서구 학생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사유를 중시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사유를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률하고 사유 사실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보면 약간 완약한 계통의 어떤 사를 썼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품격이 완약, 우화, 단정 이런 느낌의 사를 계속 창작을 한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주방원, 진관 이런 분들은 완약한 계열이고 소식 계열, 약간 그 호방한 기운의 사를 쓴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이수민 학생. 네, 왕한석입니다. 그쵸, 왕한석입니다. 그래서 왕한석, 황정견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이제 진관, 주방원 이런 완약한 기풍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원 계열로 뭐 여러 사인들이 또 나오는데 조충지 정도가 언급될 만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 여류 작가 이분을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윤아 학생 누구입니까? 이윤아 학생 잠깐 채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청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청조 지금 나온 사람들 있죠. 주방원, 진관, 조충지 빼고요. 왕한석, 이청조 다 사인으로 특히 이제 왕한석, 황정견은 시에서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사에서만 집중한다면 주방원, 진관, 이청조 북송 말기에는 결국 이 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청조는 역시 진관하고 비슷한 기풍으로 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주방원 진관 계열의 완약한 기풍으로 쓴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는 남송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사 작가 중에서 남송으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비분 강계의 정서를 노래했던 그 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돈유가 그랬고요. 이 사람도 유명하지만 특히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시인으로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종호 학생이 대답해 주실래요? 유규입니다. 그쵸? 그래서 유규, 신기질. 그런데요, 비분관계의 사하면은 무조건 신기질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질이라는 분은요, 사실 이 사람은 사실 장군이었어요. 예. 나중에 신기질은 아마 그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가 의병 비슷하게 사람을 모아서 그 전쟁을 실제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장수의 기계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시를 특히 이제 사계통으로 시를 쓰면은 당연히 비분관계 그리고 호방한 품격으로 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호방한 품격으로 사를 썼는데 그 면에서는 특히 이제 이 사람하고 병칭될 정도였거든요. 이지원 학생 누구입니까? 소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호방한 사 하면은 소식도 유명하지만 신기질도 유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장군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요. 나중에 또 어떤 사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전에 방금 나왔던 같이 이제 묶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두시는 게 좋거든요. 좀 전에도 사실 나왔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 전 2조의 심홍섭 학생을 제가 질문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심홍섭 학생이 한번 얘기를 해봐 줄래요? 이제 신기질은
소식하고 같이 이제 호방한 품격이었는데 나중에는 누구의 사풍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누구입니까? 예, 유국장입니다. 근데 왠지 이 장차 비장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약간 예, 이렇게라도 알아두면 좋죠. 그죠? 유국장의 사풍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남성 초기의 어떤 성격, 그 사들의 성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또 바로 달라져요. 한적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살을 쓰는 어떤 사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문영도 중요한 사인이고요. 앞뒤로 중요한 사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인들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네. 다시 2조 중에 신수경 학생, 한적하고 아름다운 감정의 살을 쓴 사람이 두 사람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강기와 네. 그리고 예, 신혜령 학생, 오문영 다음에 네, 네, 오문영 다음에 장영입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남성의 마지막 어떤 유명했던 사인들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다 유명해요, 이 사람들.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아마 이름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강기, 오문영, 장염 각각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한적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노래하다 보니까 역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진광 계열, 사유를 중시하고 작구의 표현을 또 다지는데 노력을 한,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어떤 성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북성에서 남성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사의 흐름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재산까지 지냈거든요. 이제 확실히 운이 대비되는 게 이 사람의 아들은 나중에 보면은 참 말년에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재산까지 지낼 정도다 보니까 여러 명사들하고 사귈 기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길러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 앞뒤로 이 사람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시대의 사풍을 계승했습니까? 아이조의 정지혜 학생. 네. 어, 5대의 사풍을 계속. 아, 네, 그쵸. 만당하고 5대 중에서 특히 이제 5대. 예. 이 풍년사, 이제 이 사람들이 만당 5대를 대표하는, 예, 화감풍, 그쪽 계열의, 시사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굉장히 완약하고, 여인들의 정서, 그런 것들을 서정적으로 다룬, 그러니까 아름답고 수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를 쓴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완약사를 쓴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안수인데요. 우리는 이제 안수가 어떤 식으로 사를 썼는지 예, 한번 봐야 되겠어요. 답사행 이런 이제 사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썼는데요. 아이조 다음에 이제 주예린 학생이 처음 네. 네 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솔길 가엔 붉은 꽃 드물어지고 흥그런 들엔 녹음 덮이니 높은 누대까지도 나무의 푸른 그늘 물드네. 봄바람은 버들솜 어찌할 줄 몰라. 예, 아이고, 네, 다 읽은 줄 알았는데, 예. 봄바람은 버들썸 어찌할 줄 몰라. 네 줄 여기까지 예, 잘했어요. 그 다음에 최지희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자욱히 날려다 행인 얼굴 함부로 치네. 푸른 나뭇잎 속에 꾀꼬리 숨어 울고 구슬발 저쪽엔 제비들 나는데 향로의 향기는 고요히 아지랑이 따라 감돌고 있네. 시름 섞인 꿈 따라 술 기운 깨어가는데 지는 햇빛 깊숙한 뜰 안을 비치고 있네. 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없죠. 이거는 뭔가 감추어서 행간의 뜻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바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작품이거든요.
최지희 학생, 최남선 학생, 이 사 작품을 한번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약간 이별을 하는 느낌을 약간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별의 느낌. 아,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시름 섞인 꿈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거를 딱 읽고 나면은요. 저 위로 가서부터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그런 충동을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쭉 읽다가 이게 기쁜 마음인지 슬픈 마음인지 이 글 쓴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 처음 몇 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으로 가니까 이제 점점 그런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병희 학생, 또 이 작품 읽고 나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최병화 학생이죠. 네네. 네네.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자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니까 꽃이 나와요. 그죠? 향그러운 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은 누대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봄바람 나오고, 버들 솜 나오고, 나뭇잎 푸른 게 나오고, 꾀꼬리 나오고, 제비 나오고, 구슬발 나오고, 향로의 향기. 이런 사물들이 보면은 전부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보면은 전부 여성적인 느낌이죠.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대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호방한 느낌의 살을 쓰려면은 이런 사물들을 썼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기의 어떤 내밀한 감정을 드러내기 좋은 그런 사물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완약사는 어떠한 느낌인가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잔잔한 정서를 표현하기 좋은 그런 사물들을 묘사를 하면서 자기의 정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 전체적으로. 그죠? 그리고 굉장히 그 정서를 보면은 보통 대부분은 애상적이고 감상적인 정서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좀 화려한 어떤 즐거움, 화려한 연회의 즐거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쓴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는 거는 끝에 보면은 확실히 아시겠지만 약간은 좀 애상적인 그런 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안수가 이제 어떤 사풍인지 보면은 풍년사 등 5대의 사풍을 계승했다고 우리 책에서 나오는데 그 사풍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작품인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약사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화감풍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같은 말이 5대의 사풍 이런 겁니다. 만당 5대의 사풍. 예. 자, 이렇게 해서 안수의 작품은 끝내고요. 자, 이제 구양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여성적인 서정과 섬세한 감상, 부드럽고 염정이 담긴 내용을 청신하고 가벼운 서정을 위주로 노래를 했다. 이게 우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양수는 산문과 시에서 많이 다뤄가지고요. 사실 구양수가 살을 못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서는 소략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아이조의 최유빈 학생 왔습니까? 예, 최유빈 학생은 아마 이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가 민간 가요에서 발전한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뒤에서 이 구양수
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런 게 이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생사자라는 사인데 제가 아이조 최병아 학생이 한번 첫 네 줄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남선 학생한테 또 이제 마지막 줄까지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최병아 학생이 우리는 여기 만났었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지난해 정월 보름밤에는 화려한 등불놀이로 대낮같이 밝았는데 달이 버드나무 가지 위에 떠 있을 때 우리는 해진 뒤에야 만나기로 한 약속대로 만났었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남선 학생 부탁드릴게요. 올해 정월 보름밤에도 달과 등불은 예나 다름없는데 지난해에 그이 보이지 않으니 눈물이 봄솜에 적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하고 잠깐 그 앞에 그 안수의 답사행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문인들이 씀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구슬 발이 이제 거의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데 이런 사물들은 약간 상류층에서 그러니까 향로의 향기 뭐 이런 것들이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상류 계급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요 지금 이 구양수의 작품을 보면은 굳이 상류 계급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평민들한테서도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자 원문을 보시면은 더 확실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굳이 한자를 안 가져온 거는 한글 여기 이제 번역본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줄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쉬운 표현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죠? 구양수는 이 사람 대학자인데 사는 굉장히 쉽게 썼네? 그 이유는 인간 가요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양수는 사라는 거는 민간에서 발전한 민간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이 사를 어렵게 쓰지 않고 민간에서 유행하는 그 어떤 유행과 가사 비슷하게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가 민간 가요에서 발전한 그런 성격을 반영을 한 그런 작품을 썼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양수 작품까지 얘기가 되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안기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기도는 이 앞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2조의 최홍건 학생. 네, 안기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안수입니다. 그죠?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수는 좀 전에 했잖아요. 재상으로,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안기도는 처음에 잘 살았겠죠. 이 초년에. 조금 이따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사풍 자체는 어떤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카토리 호코 학생, 안기도는 어떤 사풍을 계승했습니까? 네, 완약한 사투입니다. 아니, 완약한, 그죠? 읽을 때 완약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읽기가. 완약한 사풍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서정적이고 화려하게 그렇게 쓰는 기풍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년에는 정말 몰락하는 겁니다. 초년에는 우리 책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재상의 아들이니까 어떤 삶이었다고요? 허선호 학생. 얘기해버렸다. 읽어주세요. 예. 귀공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재상의 아들이다 보니까 기공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잘 살다가 나중에는 좀 몰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안기도도 그런 축에 속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작품 세계에서는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감정이 풍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난날을 되뇌는 홍정선 학생, 어떤 정조가 사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상의 정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에 비해 가지고 옛날에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예전의 그 잘 나갔던 삶에 비해 가지고 슬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상의 정조가 사회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처음에 뭔가 화려한 삶을 노래했던 사보다는 뒷날 이렇게 예상의 정조가 반영되어진 사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보면 이제 어떤 이거 정말 잘 썼네 이런 느낌의 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기도 이 사람한테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람도 역시 계속 이어지는 화감풍, 완약한 사풍의 그런 제일 끝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 이후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만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사.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안기도를 먼저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안기도 작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비조에 제가 김민주 학생이 처음 4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좋아요. 서로에서 헤어지고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깨어나서 기억도 못하니 봄의 꿈이나 가을의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정말 싶기도 하네. 기운 달 창 가운데 걸려 있어 잠 제대로 못 이루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비조의 김해오름 학생이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부질없이 펴놓은 그림 병풍엔 오삼만이 푸르네. 옷의 술자옷과 시 속의 글들, 한 점 한 점, 한 줄 한 줄 모두가 쓸쓸한 정 일깨우네. 붉은 촛불도 스스로 좋은 계책 달리 없음 가엾게 여기는 듯. 밤은 싸늘한데 공연히 나 위에 눈물 흘려주느나. 그쵸. 자, 비조의 김희정 학생이 혹시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 시를 한번 이제 같이 읽었는데 읽고 나서 드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희정 학생 왔습니까? 네, 잠깐 채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디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 들었죠. 그죠? 여기 특히 이제 쓸쓸하다는 거는 나오잖아요. 그죠?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쓸쓸한 정을 일깨우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은 밤은 싸늘한데 공연히 나 위해 눈물 흘려주누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책에서 이 그 점년화를 인용을 한 이유는 제가 잠깐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지난날을 되뇌는 애상의 정조라고 우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안기도 전체의 작품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작품을 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날을 되뇌는 애상의 정조라고 할 만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이게 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질없이라는 말 이런 뉘앙스도 그렇고 옛날에 쓸쓸한 정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떤 자기의 화려한 삶과 대비되는 지금 현재의 어떤 조금 퇴락한 삶,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애상적인 정서를 담은 이런 사작품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안기도까지 해가지고
예, 완약사 계열은 초기의 완약사 계열은 괜찮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최후의 화관풍의 사인은 안기도였고요. 자, 이제 송사의 발전을 이제 어떤 그 연대기적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내용적인 변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형식적으로 완약한풍의 사는 짧은 가사의 소령체였는데 이게 이제 장선, 유형 이후로 좀 길게 늘어지는 그런 형태의 가사를 담은 그런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북송 중엽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이전에 이 소령 그 완약풍을 보면요. 가볍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는데 만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아름다운 느낌이 기반이 되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덧붙여야 돼요. 화려한 생활을 묘사하기도 하고 속된 말을 구사하기도 하고 남녀 사이의 저속한 어떤 관계 이런 묘사 이런 거는 사실 시에서는 특히 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에서는 특히 이제 만사, 특히 이제 유형, 장선도 그렇지만 유형의 사로 가면은 이런 것들을 즐겨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상에 있어서도 이거는 발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귀족풍인 짧은 소령 형태에서 도시풍인 긴 만사의 형태로 북송에서 이런 사의 변화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 얘기를 또 굳이 하자면은 완약한 그 품격에서 호방한 품격으로 변하는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그 만사를 썼던 장선하고 유형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장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 보면은 어떻습니까? 절강성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제 벼슬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 작품을 창작하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는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은 음악에 통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사를 길게 쓰는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조라고 했으니까 길게 쭉쭉 쓰는 형식의 만사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사패 밑에 따로 제목을 붙여서 작품을 좀 많이 썼어요. 바로 이 다음 작품을 보시면은 사지춘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패 그거고요. 그런데 이 제목 밑에 옥선관 가는 도중 삼희경을 만나 이게 이제 어떤 되게 화류계에 있었던 사람 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문맥을 보니까요. 옥선관 가는 도중 삼희경이라는 그런 어떤 여성을 만나서 이걸 짓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비조는 거의 다 해가지고요. 제가 다른 조에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에 부탁을 드릴까요? F조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F조의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이 처음 4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잠이 들어있는 깊은 들 안으로 때때로 길거리 울물소리 들려오는데 듣진 않는 이들은 사늘함 가려지고 네. 그려진 전날에 새벽빛 밝아오고 네, 그쵸. 잘했습니다. 자, 여기 발음이 외국인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꾀꼬리인데 여러분 꾀꼬리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란색 계통으로 좀 보면은 그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꾀꼬리는 역시 노래를 잘하는 어떤 새의 대명사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지영 학생이 조금 길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삼위경을 성남 도중에서 만났는데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네. 붉은 난간 널찍히 하늘로 연해진 위에 날에는 버들섬도 고즈넉하던 날 길가의 잔디 평평하고 연못물 질펀하며 해는 길고 바람 고요한데 꽃그늘 한가에 비치고 있던 때였지. 먼지 한그러운 속에 말 물다가 삼위경을 성남 도중에서 만났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잘했고요. 자, 요재현 학생은 없죠. 유병근 학생. 네,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빼어나게 어여쁜 위에 많은 분 발랐고 너무나 아리따운 얼굴에 가벼운 미소 떠올랐네. 색정 돋우려는 고운 옷은 엽기만 하였고 옥을 갈아 만든 한 쌍의 작은 매미 붙어 있었지. 기쁜 일은 찾아오지도 않은 채 봄은 그대로 지나가 비파 가락에 원망을 흘리며 모든 것을 상사의 가락에 실었네. 아,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길죠? 아시겠죠, 여러분? 만사입니다. 그래서 긴 거예요. 예. 일단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거는 아, 길구나. 그겁니다. 그거예요. 다르죠? 이전까지 했던 사들은 10줄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는 어떻습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만사인 겁니다. 첫째, 길다. 또 이 사를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윤희재 학생. 네. 예, 이 사를 좀 길어요. 그죠? 짧게 뭐 몇 마디만 그냥 한두 마디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사를 읽고 나니까. 전에 다른 사들보다 좀 더, 좀 묘사가 더 자세하다고 해야 되나? 아, 네,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죠. 예, 잘 봤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전까지는 왜냐면요. 짧아요. 그죠? 이전 사들은. 짧다가 보니까 자기 얘기 다 하려면은 짧게 치고 넘어가야지 세세하게 묘사하다 보면은 그냥 뭐 자기 할 말은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송사는 사패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짧은 사패를 선택하면은 세세한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세한 묘사를 하려면은 만사를 선택하는 게 맞고 따라서 이 사는 세세한 묘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길다, 두 번째 묘사를 자세히 했다. 예,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민정 학생 또 조금 뭔가 드러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색채어를 좀 많이. 아, 색채어를 써가지고 화려한 느낌을 좀 주고 있죠. 예, 잘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책의 저자가 이런 작품을 가져왔을 때는요, 사실은 자기 말로 이것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조금 이제 앞으로 돌릴게요. 여기 보면요, 도시 남녀의 화려한 생활을 상세히 묘사했다. 어떻습니까? 그죠? 시정의 속된 말 구사를 했다. 어떻습니까? 남녀의 조속한 관계를 묘사를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죠? 시정의 속된 말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 남녀의 화려한 생활을 상세히 묘사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학생들이 잘 짚은 거예요. 상세한 묘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화려한 색채어가 들어가서 이제 이 생활을 화려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남녀의 저속한 관계는 확실하게 안 드러났어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시정의 속된 말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속된 말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여기 무슨 속된 표현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약간은 좀 아름답게 쓰려고 하는데
신경을 썼지 그렇게 속된 표현이라고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의 작품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시정의 속된 말, 남녀의 저속한 관계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선의 작품이었고요. 자, 이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선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이제 공적인 삶에 있어서는 뭔가 잘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 속에서 살을 노래하며 일생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연애를 하는 즐거움 그거예요. 잔치 연자 이제 즐거움 즐길 낙자니까 연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기 이제 살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말의 주인공이잖아요. 우물을 마시는 보시면 어디서나 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런 말이 전해질 정도로 되게 이제 이 사람 유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유명해졌을까요? 우리 책에서는 좀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시정의 속된 말, 남녀의 저속한 관계,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확대해가지고 도시인의 음란한 즐김과 감상이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문맥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유형의 작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이제 음란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재잖아요. 교재다 보니까 학교 교재에 음란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게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유형의 대표작이긴 하지만은 약간 표현이 좀 남녀 간의 어떤 정을 적나라하게 얘기한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시조예요. 노하연 학생이 그 재촉한다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가을 매미 소리 처절하고 장정에 해 저무는데 소낙비는 막 멈추었다. 성문 앞에서 마신 이별주로 마음 어수선한 채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님의 배는 떠나가길 재촉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각이 학생이 어찌 견디리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손 잡고 눈물 어린 눈 마주보며 끝내 말없이 목매이기만 한다. 떠나가실 천리 안개와 파도길 생각해보니 저녁 노을 자욱한 저편 초땅 하늘만 넓다랗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어찌 견디리까지. 예. 다정한 이들 옛날부터 이별 서러워했다지만 더더욱이나 어찌 견디리.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예성 학생 끝까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허겁지는 맑은 가을철에야 오늘 밤은 어느 곳에서 술을 깨시려나 버드나무 늘어선 강언덕 새벽바람에 조각달 바라보며 깨시겠지. 이번에 가서 해를 넘기면 이제부턴 좋은 절 아름다운 경치도 헛것이 되고 말리라. 설사 갖가지 멋과 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다시 어느 누구에게 얘기하리. 그쵸.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딱 읽고 나니까 박가은 학생 잠깐 앞으로 제가 이걸 돌릴 건데요. 도시인의 음란한 즐김과 감상이 주제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느껴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게 안 느껴진다는 건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앞에 보면은 이 우리 책에서 이 도시인의 음란한 즐김과 감상이 주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음란한 즐김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네. 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네, 그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요. 도시인의 음란한 즐김과 감상이 주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은 뭔가 특정한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시인의 즐김과 감상이 주제인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뭔가 지금 연애 같은 것이 많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쵸. 그 연애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제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별주가 나오고 보면은 그 임하고 지금 이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그 약간 슬픈 감정을 애상적인 정조로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그 연애의 즐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애상적인 정조로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감상이라는 말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말, 특히 이제 시정의 속된 말이나 남녀의 저속한 관계 이런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앞에는 이렇다고 해놓고 여기입니다. 그 만사가 이렇다고 해놓고 장선의 작품에도 이런 면은 없고 유영의 작품도 사실은 첫 번째 줄 정도지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역시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그런 걸 다루기가 좀 곤란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번 수업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유영의 다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왜 우리 책에서는 특히 이제 유영의 작품에서 그 음란하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있나요? 3분 남았네요. 네, 3분은 남았습니다. 이제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그 사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형식적인 거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호방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C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박수민 학생 장선하고 누구를 계승하면서 유영이네.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어떤 감정을 사에 체현한 게 이제 소식이라고 얘기를 예 어떻습니까? 호방한 감정입니다. 예, 호방한 감정이죠, 그죠? 예, 잘했어요. 자, 그리고 박예지 학생이 여성적이고 옛날에는 어땠죠? 이 사가 네, 채팅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감상적, 네, 알겠습니다. 예, 잘 하셨어요. 그 여성적이고 뭔가 감상적이던 이런 사의 기풍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소식이 웅대하고 풍부한 내용의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간파하고 대비되는 호방파를 개창을 한 건데 이 화간파 말고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박준환 학생 누구입니까? 예, 누구 아니고 어떤 파입니까? 완약파입니다. 완약파죠, 그죠? 그러니까 호방파 하면은 반대말은 완약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간파하고도 이제 이 완약파는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식은 사의 내용을 해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로서의 사로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의 성격이 있는 읽고 읊는 그런 사로 변모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요. 누구야? 방세현 학생.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사를 개성적으로 만들었다. 혹은 개성화라고 합니다. 사이 개성한데 이게 이제 같은 말이 있어요. 사를 마치 시화. 그쵸. 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여러분 그 원래는 시의 시작은 어떤 그 노래에서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당대를 거치면서 송대로 넘어오면은 노래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송사는 유행가 가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식 이전에는 무조건 그 노래로 부르던 그 노래의 가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노래에서부터 조금 이제 시하고 비슷하게 그런 성격의 문학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다? 소식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된 것 같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면은 저는 한 1분 정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이제 다음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소식, 예. 아, 네네. 우리 이제 소식까지 했고, 여기까지 나오면 사실, 송사는 반쯤은 한 거예요. 이제, 북송 말기의 사, 그리고 이제, 남송사 하면은, 예, 사는 끝납니다. 아마 목요일까지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특별히 질문 없는 것 같아서요.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선생님? 예.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박준환 학생, 예, 질문해 보세요. 예. 아, 네, 다름이 아니라 1차 글쓰기 관련한 질문인데, 네. 그 지난 학기에는 이제 1차 글쓰기에서 그냥 그 작품을 분석하는 거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약간 1차랑, 그러니까 저번 학기 기준으로는 1차랑 2차를 합친 내용만큼 이번에 1차 글쓰기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렇게 느꼈다면은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1차 하면은 작품만 준비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죠. 그리고 2차 하면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3차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단 구성을 잡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단 구성을 처음부터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잡고 그 얼개를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이제 서론, 본론 1, 2, 결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이 써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 글쓰기이지만은 2차 글쓰기는 1차 글쓰기에 그 어떤 살을 보태기만 하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차 글쓰기에서 수고를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1차 글쓰기를 잘 쓰면은 2차 글쓰기는 끝낸 거나 다름없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글쓰기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1차 글쓰기에서 2차 글쓰기 내용의 모두를 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 있죠. 그것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나면은 2차 글쓰기를 할 때 1차 글쓰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또 보탤 말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얼개는 한번 서론, 본론 2개, 결론을 짜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중심 주제가 이번 1차 글쓰기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은 다릅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차 글쓰기 할 때 준비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머리 잘 써가지고 준비 많이 하고 해야지. 예, 아니면은 막 1차 제가 이제 1차 글쓰기 점수를 그렇게 박하게 주지는 않을 건데, 그렇지만 이제 2차 글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차 글쓰기를 잘 하면은 2차 글쓰기는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교수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작품 선정 관련된 건데, 네.
제가 지금 그 작품을 선정해서 올리긴 했는데 그 다른 작품으로 할까 생각 중인데 그 작품이 이제 그 홍사 300수 책에는 안 실려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아, 그럼 그 작품을 말해보세요. 어떤 작품이에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닌데 그 채두봉? 예? 채두봉이요? 유교 아, 예, 그건데 그 한 작품으로만 하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유교랑 유교 아직 완전 확실하게 한 건 아닌데 일단 그 살을 잡고 이제 거기다 홍사 좀 더 해보려고 제가 하는 이제 보여드린 그 작품의 범위를 벗어나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빨리 정해야 네.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딱딱 나가려면은 빨리 지금 정해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유영의 우림령이라는 작품에서요. 예. 그 도시인의 즐김과 감상은 잘 표현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딱 이제 어떤 특정한 확실히 네. 보이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별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네. 이런 어떤 사 작품이 나오려면은 사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즐겼던 어떤 분위기가 딱 있거든요. 이별주에서 먼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연회다,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떠나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송별회, 이별주 이런 거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고 그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의 잔치 자체가 잘 없어요. 그 부자들은 대부분 그 도시에 살았지 그 시골 같은 데서는 보통 시골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농가 이야기 나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네.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어떤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별하는 마음. 사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면요. 그 이별주라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별을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가하고 어울리는 주제는 어떤 겁니까? 어떤 그 풍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적한 어떤 분위기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물은 사실 안 나온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책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과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작품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를 연결하려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1차 글쓰기 말인데 네.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 혹시 1차 글쓰기랑 2차 글쓰기가 각각 어느 시점까지 그 제출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저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타임라인을 한번 공지사항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참고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작품 선택 말인데요. 네. 만약에 주제가 그 소식의 그 예를 들어 작품 경향 변화라면은 작품을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더 생각돼서 예. 네, 그러면 작품을 두 가지를 선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쵸. 두 가지를 보통 많이들 하죠. 그럼 제가 저번에 제출할 때 하나만 제출했는데 하나를 더 제출을 해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네네. 저한테 이메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자료 외에 다른 그 작품을 선택해서 문의를 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참 방금 말이 잘 안 들렸는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글쓰기 자료 올려주신 것 외에
예. 또 제가 원하는 시가 있으면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도 보내드릴게요. 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제가 글쓰기 자료를 올려드린 거는 지금 네네. 도서관 이용도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올려준 거고, 다른 작품 해도 되는데 선택을 했으면 저한테 일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고 영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말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저한테 빨리, 최대한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목요일 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 이거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